이재명 정부의 국가 예산을 총괄하게 될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 삼선 출신인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돼서 정치적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에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 정부의 이제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던 보수 인사를 끌어들인 탕평쇼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협치라고 보기 힘든 게 사전에 야당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요. 그런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람과 기술력 갈취해가는 뺏어가는 그런 중국 기업들 같은 작태를 보인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반발을 하니까 왜 우리 사람 빼갑니까? 라고 반발을 하니까 아니 통합을 하겠다는데 나중에 인수합병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반발을 하냐 쪼잔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 이해훈 의원은 심지어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라요. 그 지도부에서 어떤 직접적인 활동을 하진 않지만 그 당직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 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추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심지어 장관급 인사로 데려가면서 지도부와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정치권에서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양당제에서는 거국내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당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정책 이념과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들 간에 그런 연정을 하는 경우들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그 기본사회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 방향이 너무도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 대척점에 있는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상도위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이라고 포장을 하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기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훈 전 의원 자체가 일종의 경제통으로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가열차게 비판을 했던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정권에서 탄생한 그 예산기획처의 장관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본인이 했던 말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경제학자로서의 신념까지 모두 내다 던지고 자리를 택한 것인지 그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이해훈 의원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좌파 성향의 경제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해왔던 사람인 것인지를 가늠해볼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관급 인사 언질은 한 달 전쯤에 간다고 하던데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건가요? 네, 이해훈 당사자에게는 있었죠. 당사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해훈 당협에서 뭐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뭐 축하 영상을 부탁하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해훈 당사자는 전혀 모른 척을 했다는 거고 당연히 연락이 안 옵니다. 개인에게 연락이 간 거고요. 근데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아마 그러한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이해훈 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연말에 올해 한 해 이슈를 정리하면서 올해 경제 얘기도 하고 부동산, 뭐 환율,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병기 얘기도 하고 등등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집중하는 조명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 말한 환율이든 김병기든 다 아는 얘기인데 방미심의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방통통신 그 심의위원회 네. 위원들이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진보 좌파들의 인사들로 거의 많이 임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해훈 보도가 나가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조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해훈 전 의원을 보수 배신자, 부역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 제명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해훈 전 의원이 야인에 가까운 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인사를 발탁한 게 탕평 인사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보수 진영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보수 분열용 카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보수 분열용 카드였다면 완벽하게 오판을 한 거죠. 지금 우리 당이 분열된 걸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잘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데려갔다. 단순히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진영까지
정치까지 하루아침에 달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 우리 당에 대한 어떤 로열티와 우리 국민의힘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우리 당에 함께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저 자리를 주는 정당이니까 함께 했던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후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가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우리 당에 있을 때부터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한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 들어가서는 더 가열차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냐,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 엄청나게 자중질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어준이 운영한다라고 하죠. 딴지일보의 그런 게시판들을 보면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내란 척결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클리안과 같은 강성 이른바 개딸들이 상주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농공행상의 관점에서 신상필벌을 해야지 국민의힘에서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평가받는 인사를 데려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식의 자중질환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급기야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 최민희 가방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도 달갑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인사니까 일단 받아는 드리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주류거든요. 급기야는 현직 의원 한 명은요,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수 진영 내 자중질환 유도했다면은 굉장히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좀 통합을 가장한 이 지금 우리 당의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이념 비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들여왔다가 오히려 이 당내 분열이 극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참 우리 강대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날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낭비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 전혀 아무런 유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히 이전 의원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 추가적인 인재 이탈이나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본보기성 조치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거든요. 아니 본보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간 낭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빨리 처리한 거예요. 네. 원래는 지명을 하고 뭔가 좀 얘기를 나눌 사람이면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설득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추가 이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다른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 또 부산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를 임명하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 당사자분이 다른 백브리핑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갈 생각이 없다, 이재명 정부로 라고 단칼에 선을 걷습니다. 연락 온 것도 없다고 말을 했고, 그런 걸로 봐서 추가 이탈도 없고,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니 단계 수순이라도 밟았어야죠. 그럼요. 만약에 본인이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고 내가 보기에 좀 그래 나랑 좀 맞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당협위원장 사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이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좀 굉장히 좀 황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이제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서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해훈 전 의원은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해훈 전 의원은 그동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과 팽창 재정 그리고 퍼주기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판해온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이 정부에서 경제 수장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정책 혼선만 키우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늘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경제를 배우면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실제로 이해훈 의원이 KDI까지 있었던 경제통이 맞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서 경제통으로서 어떤 실력 발휘를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이 발언들의 궤도를 봤을 때는 이 자유시장 경제 우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극악무도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한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정책을 짜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 말려 죽이는 그런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를 시켰고요. 환율 지금 6개월 만에 거의 환란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그 잘못된 관리를 통한 실패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기본 사회, 그러니까 이른바 배급 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상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정말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대통령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굉장한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던 이해훈 의원이 그런 정권의 초기 예산기획처로 간다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기괴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기획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기획재정부 때문에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힐난을 하면서 곡간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재집권을 하고 나니까 기재부를 사실상 해체시킨 거예요. 마음대로 예산 곡간 끄집어 쓰겠다라고 힘을 빼놓은 결과가 예산기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기획처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이 배급사회의 일종의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껏 그런 정책들을 비판해왔던 이해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비굴적인 그런 굴종적인 그 예산처의 수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자기 모순적이고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기본적인 자기 일관성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도 참 한심스러운 지금 작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저 낙마할 거라고 보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방향을 바로잡고 쓴소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날 또 인사 지명이 된 것이 정책특보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기본사회를 로드맵을 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적인 참모, 경제통이거든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 그러니까 찐명 인사를 데리고 오면서 그냥 저는 이해훈 의원으로 가림막을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봤자 거수기밖에 할 수 없는 자리를 왜 그렇게 가게 됐는가, 그렇게 자리가 궁했는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가서 쓴소리하기 힘들 것이다. 또 정책 기조는 바꾸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환율이나 부동산 경제 등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전문가를 기용해서 앞으로 발생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있으면 물론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관료들이 동시에 책임을 지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훈 장관 내정자도 일말의 책임이 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을 데리고 가는 진정성이 있다면, 또 이해훈도 이재명에게 간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이 맞물리는 부분은 기본소득 폐지하고 지역화폐 없애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성남시장 할 때는 조그맣게 운영해보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는 짧게 했잖아요. 또 국회의원 할 때도 뭐 경제에서 뭐 깊게 안 봤는데, 야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야 기본소득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폐지해야겠네,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지역화폐 이거 안 되겠네, 거기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삼기 위해서 이해훈을 데리고 오고 국무회의에서 백분토론에서 얼마 전에 싸웠던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왈가왈부 다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본소득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나마 진정성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이해훈 장관이 가가지고 토지 허가 그 규제 당장 없애십시오 라고 해서 뭔가 그래? 라고 하면서 없애면 그러면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는 오히려 이해훈이 이재명 말이 맞다라고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도 서게 될 텐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공세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명을 한 것뿐이지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또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검증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이렇게 좀 비밀리에 우리 당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레퍼런스 체크를 못했다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해훈 의원의 과거 행적들, 특히 윤어게인 집회 등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야 큰 거부감을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발작할 만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왔고 단 하루 만에 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내 자중질환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로서 너무도 무책임하다, 경거망동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제가 방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외 여러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른정당 대표 시절 때부터 이른바 이 김장김치 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장김치까지 갑질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훈 의원의 이 비서실을 거쳐갔던 비서진 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이해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갑질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엄청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시즌2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일관성 측면과 어떤 보좌진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이런 청탁 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 과연 이 내란 동조라고 하는 이 민주당 내 프레임으로부터 이해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양쪽의 풍파를 이해훈 의원이 버틸 정도로 과거 올바르게 처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쪽에서 풍파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갑질 의혹도 곧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훈 의원이 지명됐다라고 첫 보도가 나간 지 한 24시간이 지났거든요. 어제가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잖아요. 우리 일요일 저녁에는 일찍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재밌는 사료들이 온갖 정치 커뮤니티와 온갖 카톡방에 막 너무나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료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구분을 좀 해보자면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이해훈 지명자에 대한 행동입니다. 이해훈 지명자가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집회를 다니면서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너무나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발목을 끄는 이재명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또 틀어지는 점이 뭐가 있냐면 황교안 전 총리는 글만 썼다고 해서 내란 동조로 수사받았어요. 지금 기소가 되고 그 페이스북에 글만 썼다 그래서 이게 내란 동조다라고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예, 압수수색도 받았는데 예. 이 이해훈은 글 쓴 게 아니라 아예 집회 나가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금 뭐 무슨 내란 TF팀 돌리면서 공무원들 휴대폰을 비상계엄 전후 몇 개월씩 살펴본다는 그러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 시선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내란 동조자인데 내란 방조자인데 그 사람을 장관으로 앉힌다? 이거 너무나 좀 꼬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정책에 관련된 사료인데 이재명과 이해훈이 각종 TV 토론에서 맞붙은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엄청 싸워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 싸우고 뭐 현금을 푸는 게 낫냐,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낫냐,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카페는 난 찬성한다, 넌 왜 반대하냐? 둘이 엄청 싸워요. 네. 둘이 맞는 지점이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보좌진 갑질 제보는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해훈 의원이 본인 SNS를 아예 통으로 삭제했잖아요. 이거는 왜 그랬냐? 제가 이러한 그 작업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자, 오늘 자기 그 보좌진들이 시켰을 거예요. 본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내 페이스북과 내 인스타와 내 유튜브에서 내가 이재명 욕했던 거는 다 삭제하세요. 라고 해서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딱 지시를 내리면 그 삭제하는 분들이 쫙 보다가 너무 많은데요. 그냥 이해훈의 SNS가 너무 이재명 욕인데 너무 민주당 욕하는 것만 질비한데 이거는 이렇게 삭제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통으로 삭제하십시오. 그래서 통으로 삭제한 거예요. 한 개 한 개 고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이재명 욕이니까. 그래서 통으로 삭제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에는 많은 사료가 있고 이게 거의 지금 정치 커뮤니티 놀이터처럼 하나의 네. 놀이. 이해훈 파기한 놀이처럼 되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보좌진 갑질도 제보가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좀 짚자면요. 이해훈 의원이
참 우리 당에 계실 적에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팩트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친박계 의원으로 정계 입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초에서만 3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이 여성 의원이고 경제통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서도요. 정말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특혜를 누린 만큼 당에 기여하고 헌신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서초에서 3선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또 서울시장에 또 도전을 했어요. 경선에서 다 낙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상반기에는 또 울산 남구을에도 재보궐선거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또 동대문구 을에 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또 낙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시로 또 옮겨서 충청북 도지사로도 출마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총선에서는 중구 성동구 을 현 이제 전 당협이죠. 출마를 했었던 만큼 거의 뭐 강원도와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구를 돌면서 모든 선거에 출마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고요. 단순히 지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친박계로 입문을 해서 친유승민계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또 이제 친윤 이제 주류보수에 또 행세를 했다가 또 김문수 장관의 캠프로 갔다가 지금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이 이재명 정권의 장관 후보자로 간 거예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전혀 우리 당의 모범적인 레퍼런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너무 참담한 방식으로 변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만 안 좋게 볼 것이냐, 민주당이 얼마나 당성을 중요시하는 정당입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 감점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니라 그저 쓰다 버릴 카드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가장 최근 사료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이분이 중구 성동구에서 선거 출마할 때 국민의힘의 이제 하태경 맞습니다. 후보와 예비 후보를 붙었는데 그때 선거 문자를 어떻게 뿌리냐면 예비 후보 선전할 때 종북 친중 후보 맞아요. 노, 종북 친중 후보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을 막 비판을 막 했는데, 그렇죠. 아니 종북 친중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거 인사청문회 때 바로 질문하겠죠. 종북 친중 후보 노 이회훈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 이재명은 종북 아니냐? 이재명은 친중 아니냐? 이거 노 아니냐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사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그 매일신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제보할 게 있으면 인사청문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마구마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청문회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해운 전 의원의 내란 발언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좀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 받을 일 있으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선우 후보자도 결정적으로 비서실장 말도 안 듣고 뻗탱기다가 김현지 당시 이제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진 사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해운 의원은 뭐 김현지 실장에게 또 눈치를 볼 만한 위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강선우 후보자는 현직 의원이기도 하고 네. 적어도 당내에서는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정청래 대표도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훈 의원은 지금 너무도 안 좋은 형태로 보수 진영을 배신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낙마하는 순간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우악스럽게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워딩을 보면요.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반응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인사권자가 나는 지명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한 달 전에 미리 의사를 조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전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고요. 또 민정수석실이 있고 네. 민정수석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사전적으로 이게 검증해야 될 만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전과 기록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행보들 과거 이제 보도
보도된 이슈들 같은 것들은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명을 막상 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난리가 나고 그제서야 국민에게 이 검증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하는 거 너무도 지금 인사권자답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가 이 이해훈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현재의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두 눈 똑똑히 뜨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해훈 장관 후보자 앞으로 뭐 청문회 통과가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